상거래법, 인권법, 이민법, 국제법, 국제무역법, 해양법, 저작권법, 인도주의법, 난민법 이런 거를 공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좀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정부가 들어가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국제기구 기능 직종 전공 종합을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기구 18대 기능이 있어요. 주요 28개 직종이 있고 주요 7대 전공이 있고 그래서 국제기구 가려면 이 기능을 잘 봐야 돼. 안전보장, 인권, 통화기금 쭉 있는데 인권을 하고 싶다 하면 인권을 하면 이런 기관에 가고 통화, 금융, 무역을 하면 이런 기구에 공부를 하고 개발원조합 공부를 하면 이런 기구 환경을 공부하면 이런 기구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걸 잘 봐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자료를 나눠주니까 자료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가려면 나는 뭐를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 직종을 뭐 해야 될 것인가 28개 대표적 직종 나는 무엇을 할 거예요. 빨갛게 된 거 굉장히 좋습니다. 빨간 거. 그 다음에 7대 주요 전공 국제기구 가고 싶으면 이런 전공을 하라. 이런 전공을 하면 국제기구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개 랭킹 이런 전공을 가지고 7번째를 다 갔어요. 자, 국제기구 채용 종류. 국제기구를 가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좀 고등학생이지만은 지금부터 국제기구 가는 방법을 알아두면은 나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N 채용 종류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초급직 주로 시험을 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수시 경력직 이거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방법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기구 취업 방법은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십만을 통해서 국제기구에 바로 간 행운아도 있어요. 재수 좋은 사람도.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 JPOYPP라는 수습 사원을 통해서 국제기구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JPOYPP 약자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가 수습 직원으로 가는 거다. 세 번째는 UN 사무국 YPP 옛날에는 NCR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UN 고시라고 그래. 예, 빡빡하게 공부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법고시처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고시를 통해서 가는 거다. 나머지는 일반 사이에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5년 경력을 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경력을 쌓아가지고 가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10%는 요거로 가는 거예요. 이 10%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 초급직 경쟁이 심한 데를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지. 그거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엘리트 코스라고 그래요. 기왕에 가려면 엘리트 코스로 가야지. 자, 국제기구 인턴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턴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나이가 통상 24살부터 32살 정도. 영어를 하나 하고 선택적으로 제2 외국어를 하나 하면은 더 좋다. 그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학사 또는 석사. 그 다음에 경력은 없어도 된다. 잠깐만요. 이걸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인턴십을 할 때는 이력서만 내면 돼. 통상.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은 유정적이다.
여러분 보기에는 인턴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입니다. 인턴십을 해야 돼요. 인턴십을 안 하면은 국제기구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시기는 대학원 다닐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순위가 대학. 고등학교 때는 뭘 하냐? 있어요. 이따 설명할게. 네? 고등학교 때 방학 때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턴십을 통해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인턴십을 통해서 바로 국제기구를 가는 방법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경력을 쌓은 다음에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을 사귀고 또는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인턴십을 해가지고 국제기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인턴십은 낙방의 감초다. 누구든지 반드시 거쳐야 된다. 내가 언제 인턴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는 뭐를 하고 대학교 때는 뭐를 하고 대학원 때 뭐를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줄게. 조금 잘 들으세요. 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국제기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인턴십, 그것도 무급, 유급, 그다음에 대학원생 이상 지원 가능, 학부생 지원 가능, 그다음에 돈을 주면서 하는 기관이 있고, 그것도 학부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가서 인턴십을 똑같이 하지만은 후원 기관에서 돈을 대줘갖고 보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관에서는 국제기구 가서 나중에 훌륭한 국제기관이 직원이 되라고 돈을 대줘요. 대주는 기관이 대학원생 이상, 학부생 이상 지원 대상이. 그 다음에 유엔 대학, 도쿄에 있는 유엔 대학에 가서, 유엔 대학은 유엔의 싱크탱크입니다. 도쿄의 유엔 대학에 가서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가서 인턴십을 하는 거 대학원생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국제기구에 가서 무급 인턴십이라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하나씩 알아보면은 제일 좋은 것이 대학원생 이상이 가는 UN 본부 인턴십이야. 이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근데 UN 본부는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타일랜드, 태국, 방콕에도 있다. 미국 뉴욕에 가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방콕 같은 날 우리보다 물가가 싸니까 그런 데서 근무를 해도 좋다. 자, 그래서 이 인턴십만 해가지고 국제기구에 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빨간 글씨로 된 거는 해외파고 빨간 글씨가 아닌 거는 국내파야. 근데 국내파도 많이 갔습니다. 자기가 인턴십만 잘해가지고 국제기구 간 경우도 있으니까 잘 여러분 이런 걸 보세요. 그것도 무급 인턴십이 있고 유급 인턴십이 있고, 무급 인턴십 중에도 대학원생, 대학생이 있는데 무급 인턴십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뉴욕, 비엔나, 제네바, 방콕 이런 거, 유니세프, 유네스코 이 클릭만 딱 하면은 바로 인턴십을 하는데 들어가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주면은 그 자료 가서 나중에 한번 눌러보세요. 바로 인턴십 모집하는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인턴십에서 모집하는 분야는 대개 이런 분야를 모집한다. 이거 말고도 모집을 하는데 이런 분야가 있다. 국제기구 주간 인턴십 다음에는 대학생 이상. 대학생 됐을 때는 이런 걸 갈 수 있는데, 대학생이 갈 수 있는 기구 대부분이 대학생이 갈 수 있는 기구는 유럽 지역에 있어요. 유럽 지역에. 그 방학 같은 때 대학생 아니면 또 한 학기 휴학하고 이런 데 가서 해보면 좋다. 이런 데 가서 국제기구 인턴십을 하나 해놓으면 그야말로 원자폭탄적인 좋은 스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기구 인턴십은 전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용을 들여서 가야 돼. 거기서 수업료를 받는 건 아닌데 생활비를 내가 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국제기구 가기가 엄청나게 좋다. 학부생 지원이 가능한데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인턴십은 꼭 내가 가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맞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 맞을수록 좋지. 유급
가능하면은 돈을 받고 가는 더 좋지. 유급으로 주는데 세계 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노동기구, 국제농업개발 기타가 네요. 아 그런데 나는 식량하고 관계없는 전공이 아니야. 유엔의 기구들은 거의 일반적인 직종이 많아요. 경제학은 다 포함돼. 경제학은. 응? 그다음에 국제관계 이런 거 다 포함돼. 그다음에 IT, 통계학 이런 거 다 포함돼. 그래서 이 기구에 그런 직종을 갖고도 다 지원하면 된다. 지원 직종 딱 들어가면 안내가 나와. 당신은 이런 직종, 유관 직종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만큼 매월 돈을 제공하며까지 이런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자, 이런 각각을 설명한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아까 돈을 주는데 설명을 한 겁니다. 월드뱅크 제일 좋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월드뱅크 한번 가보세요. 월드뱅크는 뱅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제일 많이 줘. 그 다음에 인턴십만 해도 여기는 급여를 줘. 다른 데는 안 주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돈을 대주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에서 국제기구 가도록 돈을 대주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국제 전문 여성 인턴십을 보내줘. 근데 영어 성적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환경부 이런 데서 보내준다. 경희대학교는 인턴십을 가면 국제기구 인턴십을 가면 비용을 대줍니다. 한동대학교 OECD하고 메모랜덤을 맺어갖고 그래서 수집까지 한다. 자 이런 기관들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넘어갈게요. 한국수출입은행, 환경부, 아시아인권센터, 아시아인권 ILO 인턴, 중남미 국제기구,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2월, 6월 이렇게 딱 모집을 한다.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거 시간이 없으면 막 넘어갈게요.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 이런 사람도 갔죠. 그 다음 환경부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동서문제연구소 가서 무료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환경부하고 활동을 해갖고 여기서 15명을 뽑아가지고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직접 비용을 대서 보내준다. 여성가족부 토플 IBT 110점 이상 토익 920점이 넘어가면은 지원 가능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국제기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시간이 있으니까 빡빡 넘어갈게요. ILO에서 간 사람 합격한 사람 경희대학교 이런 사람 경희대학교에서 보내주는 거 가가지고 바로 인턴십 해가지고 UN 사무국 정식 직원이 됐어요. 똑똑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국제경영학과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환학생 갔다가 이렇게 UN 본부 인턴십을 자기 비용을 들여 했다가 똑똑한 거 업무 인정을 받아갖고 바로 취업을 했다. 취업자들 시간 있으니까 막 넘어갈게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기업연구소 인턴을 하다가 월드뱅크 북한 담당 컨설턴트로 취업을 했어요. 자, 기타 이런 사람들 인턴십만 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통해 국제기구 인턴십 하지에라는 사람은 필리핀 마닐라에 EDCF 인턴십을 갔다가 OECD 파리에 취업이 됐고 장하립은 이 EDCF 갔다가 ILO 자카르타 취업을 했어요. 인턴십만 갖고 취업한 겁니다. 수출입은행은 매년 20명 EDCF 인턴을 채용한다. 이 중 10명을 해외 인턴 파견, 인턴 과정이 국제기구 등용입니다. 자, 체크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자, 기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거, 도쿄 가서 사는 거, 생략,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코이카 계약 직원으로 갔다가 바로 UN 뉴욕 본부 군축실에 취업한 사람도 있고 이지은이는 별거 아닌데 태국어과 졸업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 석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데 인턴을 해가지고 경력 인정받아갖고 유니세프 정식 직원이 됐어요. 자, 이거 다 평생을 잘 노리고 한 사람이지. 재수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 교수가 여러분 표를 만들어갖고 나중에 자료를 줄 텐데 여기 보면 인턴십은 전 유엔 기관이 다 인턴십을 해요.
여기 보면 나이가 몇 살 때 지원할 수 있고 대학교 다닐 때 할 수 있는가 졸업할 수 있는가 이 요건이 다 나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풀어야 지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잘해주니까.